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사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시댁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소모품 취급당한 한 분의 이야기. 그 서러움을 통쾌하게 대갚아준 마지막 한 방이거든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통보, 그리고 그 직전 아내에게 내려진 자궁적출 수술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아픈 아내를 외면하고 떠난 배우자에게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 집 내가 팔았어.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30년의 눈물과 분노를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과연 30년 헌신수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긴 이야기 시작 전에 영상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슨 말이긴. 이 집 내가 팔았어. 잔금까지 모두 오늘 오후에 치러져.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가족은 그럼 당장 내일부터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동안 당신과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당신들 사정은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야. 네, 여러분.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이 통쾌한 복수를 감행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는지 그 서러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 30년간 가족에게 헌신한 이수진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행복을 꿈꾼 평범한 주부였어요. 배우자의 성공과 아이들의 행복, 그것만이 제 삶의 목표였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한 건 오로지 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노후 대비금으로 주신 꽤 큰 금액의 증여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지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본인 명의로 돌렸어요. 어차피 우린 부부잖아. 당신이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불편해. 라는 그럴싸한 말에 저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시어머니의 왕국이자 저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제 하루는 시계태엽처럼 시어머니의 톱니대 바퀴에 맞춰 돌아가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새벽 6시 정각 기상, 아침 식사 준비, 빨래, 청소. 그리고 오후 오시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박 여사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라.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 는 명령이 떨어졌죠. 제가 잠시라도 앉아서 숨을 돌리려고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면 수진아, 너 쉬면 누가 일하니? 지금 네가 앉아있는 꼴을 나는 눈 뜨고 못 보겠다. 당장 가서 마른 빨래라도 개든지 청소기라도 다시 돌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지만 제 이름은 가족이 아니라 고용된 가정부였습니다. 아니,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이 있지만 저는 24시간 대기하는 무료 봉사자였죠. 명절 때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도 듣는 말은 늘 내 친정 식구들 음식 솜씨는 왜 그 모양이냐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여 제 몸은 결국 병들어 버렸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의사에게서 자궁적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 수술해야 한대. 여성에게는 큰 수술이라는데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수술이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집안일은 누가 하죠? 엄마 식사는? 당신이 없으면 누가 아침밥을 차려? 당신 장모님께 연락해서 우리 집 와서 일주일만 도와달라고 부탁드릴까요? 배우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제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집안일의 공백 걱정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님께 부탁이라니 제 어머니를 당신의 가정부로 쓰겠다는 발상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 당일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짐을 풀고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죠. 수술실로 들어가는 폭도가 어찌나 길고 외롭던지 그 길이 제 인생의 모든 슬픔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병실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자를 격려하는데 제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죠.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서러워서. 퇴원 후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비틀거리며 돌아온 저를 맞은 건 시어머니의 싸늘한 말이었어요. 수진아, 수술은 잘 됐니? 다 나았으면 됐어. 그런데 내일부터 시동생 결혼 준비 도와야지. 네가 병원에 있을 때 손이 필요해서 일거리 많이 쌓아뒀단다. 게다가 집안일은 당연히 오늘부터 다시 해야지. 병원에서 몸조리 했으면 충분하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소모품이었구나. 저의 헌신, 저의 고통, 저의 건강은 이들에게 그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며칠간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시키는 일을 기계처럼 해냈습니다. 단지 숨을 쉬고 있을 뿐인 영혼 없는 인형처럼.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히 들은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대화였어요. 제가 거실을 지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두 사람의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몸도 안 좋고 제가 볼 때 양로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제는 집만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이제 몸도 아프다는데 집만 되지. 귀찮기만 해. 그리고 수진이 친정 유산으로 산 집이라도 명의가 내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돈으로 우리 노후 준비해야지. 제가 친정 유산으로 마련한 집에서 저는 그들의 미래를 위한 걸림돌이자 현재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30년의 헌신이 단 한순간에 양로원이라는 차가운 단어로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숨도 쉬지 못하고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짐 취급하며 내다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배우자는 아이들과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간다는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짐이 아닌 가족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저는 짐이었습니다. 좋아. 짐 취급하면서 양로원 보내려 해?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니, 너희가 발 디딜 곳이 없도록 이 집을 팔아버려서 너희의 왕국을 무너뜨려 주마. 배우자가 떠난 둘째 날 아침, 저는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받은 증여금 내역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모았죠. 다행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배우자가 출장 간 틈을 타 금매로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제가 50대 동창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서울 근교 쉐어하우스에 보증금을 걸었습니다. 텅 빈 집에 짐을 싸면서 깨달았어요. 30년간 살았던 이 큰 집 안에 진정 제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소모되었는지 이 텅 빈 집이 증명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온 그날 아침,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충격에 빠진 배우자에게 저는 30년간 쌓인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응,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슨 말이긴. 이 집 내가 팔았어. 잔금까지 모두 오늘 오후에 치러져.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가족은 그럼 당장 내일부터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동안 당신과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당신들 사정은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때서야 배우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남은 시간은 이수진이라는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혼자 쉐어하우스로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작아져 갔지만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쉐어하우스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배우자가 초췌한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왜 왔어? 미리 연락도 없이. 미안해요. 수진 씨. 정말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배우자는 결국 털어놓더군요. 집이 팔린 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모님 댁에 임시로 얹혀 살고 있는데 장모님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없으니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아들도 집안일에 손댈 줄 모르니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민이 잠시 피어났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당신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의 제안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당신들에게는 나 같은 소모품이 필요하겠지만 나에게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아.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미안하다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의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쉐어하우스에서 친구들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며 책 보고 그동안 꿈꿨던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인생은 정말 짧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아 다행입니다. 네, 수진 씨의 사연 잘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희생과 착취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세월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바쳤음에도 돌아온 것이 짐 취급과 양로원 이야기였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결국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친정 유산으로 마련했던 집의 명예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집을 팔아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셨습니다. 이제 쉐어하우스에서 친구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녀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을 위한 용기를 내야 할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진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4일라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사이다 사연이나 따뜻한 감동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4일라 안녕.